안녕하세요. 2022년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김포의 3.1운동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드릴까를 고민해 봤는데 우리 모두 창작의 고통에 한번 즐거운 고통이죠. 창작의 고통에 한번 같이 몸담아 보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이 독립운동기념관 찾아오시는 길을 한번 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포시 독립운동관 찾아오시는 길은 약간 여기 위치를 다들 아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양초늪 양곡로 30번 길 46 김포시 독립운동관 여기가 구례역이잖아요. 구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건물로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청소년 교육에 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행사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시민 참여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여기 한 번쯤 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도 직접 받습니다. 일정이 허락하신다면 방문하셔서 이때 한번 들어가셔서 참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공미술과 관련한 저희 팀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김포시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던 거고 여기를 보시면 양곡리 아까 그 독립운동기념관 주변쯤인데 이 양곡리 주변에 낡은 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 보면 2 차선 뭐 3 차선 정도의 작은 도로이고 그렇게 통행량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도로는 아니지만 이 주변에 이제 기념 운동 장소도 있고 해서 역사적으로는 좀 우리가 기려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데 좀 방치되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왜냐면 뭐 딱히 여기 이렇게 미화에 공을 들일 만한 이유나 아니면 뭐 그 통행량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크게는 없는 거죠. 3.1 운동 만세 공원이 있고 이런 역사성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김포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음 예술적인 어떤 미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와 이제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그 3.1 운동 관련한 어떤 큰 행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원했었고 이 지역을 보시면 이제 여기 아주 양곡고등학교 바로 뒤편이에요. 작은 길인데 이제 이쪽에 뭐 만세운동 B가 하나 있고요. 이 주소가 딱 가렸어요. 여기 아주 작게 그냥 이렇게 작은 무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공원이 작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2개의 벽인데 이게 혹시 여기 이 도로 아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 혹시 지나가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렇게 막 눈에 잘 띄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독특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그냥 도로인데 꽤 길어요. 이렇게 해서 꽤 깁니다. 예 여기가.
고등학교를 쫙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를 이렇게 끼고 넘죠. 이렇게 코너를 넘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꽤 긴 벽입니다. 양쪽 벽을 그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동이 보도도 나가기도 했는데요. 뭐 이거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그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제 벽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어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인근의 양곡 중학교와 양곡 중학교 같은 경우도 중학생들 학교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다음에 뭐 용강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계신 시민들 위주의 프로그램이었고 김포시 대표 접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이랑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죠. 용강리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은 좀 전체 전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모두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고 음 저희 팀은 이런 프로젝트 이전에 감정동 김포 서초등학교의 이런 벽화나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이런 좀 대규모 타일 벽화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여기 뭐 사실 다성인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역사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3.1 운동의 의의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겪으신 것도 많으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이 친인척들까지 간다면 훨씬 더 많은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제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3.1 운동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몸바쳐 자신의 뜻을 펼치셨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 독립운동 자체와 그 시기 속에 이런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3.1 운동이 김포에서도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되게 많은 분들이 실감하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사실 어 그렇게 어 역사 교육에서 뭐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뭐 이렇게까지 어디 도시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공부했다간 저희 시험 기간에 멘붕 오겠죠. 어 하지만 김포에서도 있었고 정말 그 교과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각지에서 일어났었던 운동임이 확실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한반도 전체겠죠. 심지어 뭐 만주 뭐 이런 세계에 퍼진 고국 그 끌려간 노예로 끌려가신 분들 그런 염원 전 세계적 한민족의 염원이 이렇게 발흥되었던 날이었었어요. 음. 김포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 역시도 사실 김포가 고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주민이지만 어쨌든 현재 김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김포에서 활동하고 또 김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 시민으로서는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시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또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 가치를 지역에 또 자긍심을 올리기도 하고 민족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자주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권이기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주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좀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좀 뜻을 합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고촌에서는 3월 24일 밤 1차 시위가 있었고 신공리 뒷산에서 50 명의 횃불 시위. 사실
50명 네 뭐 만 명 단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미미하지만 선생님들 동네 사람들 50명 모으기가 쉽나요? 우리 무슨 행사하는데 뭐 아파트 뭐 하는데 50명 좀 나와 주세요 하면 나오기 쉽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50명 모이기 힘든 숫자입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분은 아마 정말 깊게 느끼실 거예요. 1차 시위, 2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리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포군 읍내에서 3월 24 일에 130 명의 만세 시위가 있었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어 퍼졌겠죠. 오라니 장터에서 23 일에 2천 명이 모였대. 우리도 오라니 장터까진 못 가지만 좀 모여 보자. 우리도 뜻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자. 연대의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 월곤면 군화 장터에서 오후 2 시에 400명 만세 시위. 사실 옛날에 오늘날처럼 뭐 휴대폰이 있기랬습니까? 전화 통화가 자유로웠습니까? 뭐 전부 며칠 단위로 그렇게 쳤어야 됐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 5 일장, 7 일장으로 장례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은 것도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문제 때문인 거죠. 소식을 전하고 또 준비를 해서 방문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을 따져 봤을 때 뭐 5 일, 7일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일 3월 1 일에 그런 운동이 있었고 또 김포에서도 "우리도 이런 운동을 참여하자. 우리도 이런 운동을 진행하자." 해서 이렇게 3월 안에 이런 운동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김포 지역 조상들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런 역사적 자료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곡면, 월곡면, 화성면, 양촌, 군내, 고촌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났었고 가장 좀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 오라니 장터 이 양촌면에 아까 그 독립운동 기념관이 들어서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역사적인 좀 그런 공유해 줄 만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양질의 정보를 알고 그런 올바른 정보를 알고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 집단지성 이 수강생들의 의무와 또 권리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김포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김포에서 지내셨던 분들도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모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분들을 쪼끔 더 살펴보자면 사실 자료가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건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짜거나 이야기 역사적 얼개를 좀 구성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일환, 김연희, 정억만, 김정희, 최복석, 박승각, 박승만, 이살룸, 박중서, 조남윤, 이병민, 김용우, 어수관님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잡히셔서 구속돼서 이 머그샷 찍은 이 사진이 전부예요. 잡히지 않은 구속되지 않은 활동을 벌이신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은 남아 있지도 않고 자료도 참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어 좀 속상하죠. 이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이렇게 죄수복을 입은 모습들이라는 게 조금 슬픕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김포 여기 자료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자료실을 보시면 김포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요. 본적 기준으로 김포 출신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을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운동을 하셨을 테니까요. 보시면 이제 88 년에서 90 년대생들, 일찍 70 년대생들도 있으시고요. 69년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벌이셨어요. 거의 20 년대, 30 년대에 많이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40 년대까지도 그래도 69 년까지 굉장히 오래 살아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아주 많진 않지만 겨우 37 명이지만 그래도 '김포에서도 독립운동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활동해 주셨던 유공자분들이 계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분들을 다 어떤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도 이 자료들이 쪼끔 충실하게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덕규 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은 이제 그 한글 학자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1890 년에 태어나셔서 1950 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어학자, 사학자로 김포 출신의 주시경의 지도를 받아서 한국 고급 운동에 헌신을 하셨고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도안을 만들어서 벽화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벽을 장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벽의 사이즈나 아니면 크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6 분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골랐고요. 뭐 이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가치나 어떤 숭고했다가 아니라 정말 좀 남아 있는 이미지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좀 죄송스럽고 슬픕니다. 김도연 선생님은 1894 년에 태어나셔서 67 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동경으로 유학을 가셨던 유학생으로서 28 독립선언서 11 명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참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현지에서 나왔는데도 민족의식을 이렇게 쭉 갖고 계셨던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조국이 병탄되자 제일 유학생들이 조국 광복의 꿈을 키워왔었고 그때 당시에 제일 유학생은 모두 224 명이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해 오고 일본 경찰들은 유학생들도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갑을로 구분해서 감시를 해 왔는데 그런 감시망을 뚫고 이렇게 조국 독립운동을 이어가셨던 김포 출신의 운동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도안으로 벽화가 그려질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김포 유일의 여성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경덕 이름이 본명이고 이살룸은 세례명인 거죠. 이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살룸으로 변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히 어떤 뭐 흔적이 자세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성서학교 학생으로 월곶면 고양리에서 성태형, 백일환 등과 함께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하고 군활이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해 주며
독립 만세를 고창하고 시위 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잡혔는데, 사실 이거 그냥 오늘날로 치면 전단 나눠 주면서 뭐 "읽어 봐 주세요. 읽어 봐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너무너무 흔한, 충분히 할 수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데 옥고까지 치르시고 잡히셔서도 뜻을 그렇게 굽히거나 아니면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석방이 되셔서 목회의 삶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월곡면의 어느 공동묘지에 묻히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며느리분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기념비를 고망리 75 번지 푸른 언덕 교회 안에 세워 놨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래도 이경덕 님은 김포에 유일하게 자료로 이렇게 뭔가 검증된, 고증이 된 여성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전시라든지 어떤 이야깃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도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병린 선생님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이 동판에 대해 새겨진 것은 그 기념관 안에 가 보시면 이렇게 명패로 그 실내에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김포시 월곶면, 이 참 어렵죠? 문서도 막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취암리라고 되어 있는데 쇠암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명 군화리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19년 3월 22일에 군화리 장터에서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경문을 배부하며 독립 만세를 고창한 후에 그다음에 시위 행진을 하다가 잡혔다.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서 1 년여 정도를 옥고를 치렀고 이제 추록 후에도 계속 방랑 생활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독립운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사망하였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은 부디 내 뜻을 어김없이 이루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 유언이 지켜지게 되어서 이 유언대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가 또 이 이병린 선생님께 참 그래도 "선생님 뜻대로 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참 먼 훗날 이병린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들을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도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 딱히 그 서류에서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박승각 선생님, 양촌명 누산리에서 오라니 장날에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잡히신 분이에요. 그리고 박승만 선생님인데 이분도 누산리 오라니 장터, 두 분이 형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도 하고 있는데, 어 97년 4 월생이시고 96년 7 월생이면 사실 이제 부모가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촌 정도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독립 만세 운동을 오라니 장터에서 두 분이 또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들이세요. 이런 이 정도의 이렇게 도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보여 드린 그 옹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림이 크게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벽에 이렇게 붙을 거다. 시안이에요. 한 이런 벽들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한 3 미터 정도 되는 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작업들은 아마 한
1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서 11월 이후에 이 길을 지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내년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작업을 하고 있다, 누가 이 벽에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 예술인들이구나.' 하고 김포의 예술인들을 예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원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QR 코드가 들어가요. 선생님들 요즘 이거 활용은 안 해 보신 분들 많을지 몰라도 이 QR 코드가 뭔지는 아시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만, 그냥 카메라 켜서 카메라만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들이대도 이 QR 코드로 인식해서 이 해당 웹페이지로 넘어가요. 굳이 뭐 그 온라인 주소 이렇게 하나하나 치지 않아도 그냥 카메라가 알아서 이 웹페이지로 연결을 해 주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도 연동된 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모인 이 그룹이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온라인 참여가 훨씬 더 의미가 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근데 저도 이 과도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참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직 그 경험과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온라인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어떤 그런, 그렇죠? 우리 이후에 이 온라인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텐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온라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이 프로그램 정리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계신 여기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같이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 고민의 세계로 같이 들어오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이 QR 코드와 연동돼서 이 QR 코드가 연결된다면 또 웹페이지라는 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QR 코드가 없이 집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웹 주소를 또 검색하시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들어오시게 될 거고, 실제로 이 도로를 지나가는 분들이나 혹은 나의 어떤 뭐 개인적인 컨디션 때문에 그 도로를 지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대안으로 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고민해 봤을 때 그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능한 장소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강의에 참여를 하듯이 이 문화 콘텐츠를 자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로 연동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인 이런 벽화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음성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지원이라든지 등을 좀 고민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등장한 김포 독립운동 위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양한 언어의 방식으로 서포트를 해 주고 감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어 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이것을 이렇게 작업으로 만든 작품화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를 어떻게 우리 김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문화의 예술의 창작의 주체로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역사성과 그런 가치를 드높이는데 함께 주역으로 앞장서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게 또 후대까지 이르른다면 얼마나 더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녀라든지 가족분들이라든지 '내가 만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해낸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개념이 잘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런 공공미술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뭐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공공미술의 여러 사례와 경향, 공공미술 예술로 재탄생된 도시라는 이런 좀 어 막연한 제목이 있는데 실제 수업 내용은 미국에 설치된 그런 공공예술에 대한 논란에 관한 재미있는 뭐 그런 비하인드 일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 실시된 공공예술에 대한 그런 사례들, 그런 실제 사례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이미지와 내용을 다루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능한 날만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고촌 도서관으로 오전이에요. 10 시부터. 평일 오전이라서 아마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뭐 일정 기록해 두셨다가 시간 되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양곡 중학교에서 공공미술 참여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 중학생들은 여기에 참여했던 중학생들은 미술에 좀 관심이 많은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이 체험 수업 좀 전담 수업이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포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고 이것을 시각화해서 타일로 벽화로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렇게 무궁화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념가들과 태극기들을 휘날리는 그러니까 하나 타일이 여러분 하나 타일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바닥 사이 이 하나의 이 팔 관절만 한데 음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공동 작품을 양곡중학교 공공미술 공동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강리 마을회관 공공미술 참여 수업인데요. 혹시 용강리라는 마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김포 살면서 저는 인제 처음 들어본 마을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접한 한강을 건너가면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체험을 하러 수업을 하러 들어갈 때는 그 군사 검문소를 2번 정도 이렇게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방문 목적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유로 왔는지 내용 이야기하고 밝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이제 거의 노년층의 인구만 계시죠. 네. 그분들과도 공공미술 참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각자 타일 하나씩 자기 몫의 체험 참여 분량을 이렇게 딱 맡으셔서 엄청 잘해 주셨어요. 엄청 진지하고 엄청 순수하고 엄청 곱게. 그래서 뭐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시기도 하고 또
헌화하잖아요. 국화를 헌화하기도 하니까 국화 한 송이를 이렇게 정성껏 또 그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저녁에서 듣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지로 섭외를 해서 찾아다녔었는데 어 네, 이렇게 덕분에 용강리라는 마을, 접견 지역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촌 도서관에서 이제 또 수업을 열었었는데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신들이 이렇게 그런 이 수업 내용을 듣고 좀 생각을 하고 어울리는 문구와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 이후" 김구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또 타일에 기록하기도 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연꽃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 학년 아이들이었었는데 1 학년 뭐 4 학년, 3 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었었는데 대한 독립 만세라고 무궁화와 이렇게 꽤 야무지게 잘 그려냈습니다. 이 타일들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 타일은 다시 공방에 가져가서 유약을 발라서 그렇게 굽게 돼요. 좀 더 단단할 수 있게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공을 할 거고요. 사실 저희가 대면 수업이면 우리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또 이런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참여를 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이거는 뭐 강제적인 어떤 필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 자율성에 맡긴 참여입니다. 어 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참여를 할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신채호, 이유진. 이게 붓으로 써야 되는 건데 되게 잘 썼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붓을 잘 다뤄서. 그리고 대한 독립 만세.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분통하다. 굉장히 저는 이거 다 완성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찡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이게 작업이 다 돼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벽에서 봤을 때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때는 이 타일만 달랑 보겠지만 이렇게 실제 아이들과 실제 어떤 인물이 이렇게 이걸 그려낸 과정을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더 찡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작업만 봐도 좀 찡한 부분이 있겠지만요. 음. 이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좀 재밌죠?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공도 하나 또 깨알같이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후손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심볼과 또 같은 그런 마크를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영어로 자기 이름도 딱 써 놨습니다. 아주 글로벌한 어린이에요. 그리고 가족센터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이주 여성들이 계신 곳이에요. 결혼으로 인해서 한국에 이주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사랑꾼이죠. 남편과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힘으로 한국까지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 뭐 교육이랄 게 있나요? 그 어느 나라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음 희생하신
조상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이때 당시 이 기간이 방학이었어요. 학교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할 때 좀 자녀를 같이 데리고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좀 뜻깊은 체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독립만세라는 이 문구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 식물은 러시아에 많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무궁화 많잖아요. 어떤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식물이라고 해요. 대한독립만세라는 어떤 이런 작품을 남겨 주셨어요. "독립, 자유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건 베트남 독립운동가가 남긴 명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꽃들을 많이 그려 주셨고, 문구도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이 의미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향산초등학교라든지 금파초등학교 등지에서 참여를 진행했습니다. 1-2 학년의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한, 하나의 단순하고 확실한 주제를 제시해 주고 그에 맞게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기도 하고, 작가팀들이 모여서 뒷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온라인 콘텐츠 참여를 저는 이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미지 참여도 가능하고요. 이들의 삶을 낭송을 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외국어 나는 뭐 간단한 외국어는 가능해."라고 하면, 그런 외국어로 쓸 수 있는 그 언어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도, 혹은 타이핑해서 메시지로 뭐 텍스트로 참여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캘리그라피나 붓글씨도 좋을 것 같고,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좀 고민되시나요? 장소영 선생님께서는 인형 만들기로 참여를 하셨어요. 이살롬 독립운동가의 인형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장소영 선생님은 바느질로 수공예 인형을 만드는 작가분이신데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수업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런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쫙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또 생활하시는 배경들이 다 각각 계실 텐데, 거기에서 그런 삶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들의 작업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에 좀 함께 한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감사할 것 같아요.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